천하람 위원님. 예, 이미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는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죠.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사실 낙마를 해도 뭐 10번, 100번도 더 낙마를 했었어야 되는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여당이 다수당이고 뭐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라고 해가지고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었던 게 전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 때 저희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의 지분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놓고 이거 당신 저수지처럼 썼던 거 아니냐, 그 임모 세무사랑 무슨 관계냐라고 저희가 열심히 따져 물었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당시에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 임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이 임광현 청장 이종 사촌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당시의 가족 관계나 이 임모 세무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왔다면은 보다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고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낙마가 됐을 겁니다. 근데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가 되니까 괜히 면죄부되는 청문회 되고 또 그냥 스르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번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의혹, 또 배우자에 대한 뭐 심각한 의혹, 저도 뭐 원펜타스 부정청약이나 자녀의 논문 떠먹여주기 이런 부분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자료가 와야죠. 그래야 국민들 앞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 자료 안 내고 그냥 버티겠다, 이런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 청문회가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훈 비망록을 언급을 하니까 저를 뭐 고소하겠다라고 하던가요? 뭐 14일에는 언론인한테다가 수사 의뢰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고 15일에는 수사 의뢰하는 방침으로 결정 났다, 이런 식으로 저랑 언론인들이 지금 겁박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뭐 사과했다 그럽니다. 문제 제기하니까 저는 사과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비망록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내놓고 있는 자료나 답변 중에 거짓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을 하려면 성실하게 자료를 내놔도 부족한데 그냥 대강대강 해놓고 하루만 때우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훈 청문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증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못하는 거다.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훈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관련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저와 언론인을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위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이거 비망록 한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전달하고 이어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이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답변하게 해주시고 혹시 후보자가 지금 바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또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무래도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도 이해훈 후보자가 이 진위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하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위원장님과 우리 청문위원님들께도 이 비망록을 한 부씩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좀 우리 실무진에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종영환 차규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남의 원펜타스 관련 부정 청약 관련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그 어떤 것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웅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차량 운행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나와줘야 검증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부정 청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문회를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고 당첨 취소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하람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후보자님, 그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서 왜 낙마했죠? 네, 언론 보도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죠.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그때 별로 뉴스를 보지 않아가지고 보좌진 정확하게는 갑질 때문인 거 알고 모릅니다. 계시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하고 강선우 의원하고 어느 분이 보좌진 갑질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까? 제 불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합니다, 의원님. 그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급의 내로남불도 있는 게요. 이해훈 후보자 책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하신 적 있죠? 네, 사실 그때는 그 네, 갑질이라는 그러니까 의미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후보자의 책에 의하면 후보자가 근절돼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이제 책에서 쓴 내용은 의원님 네,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청과 하청 간의 자, 관계에 그럼 있어서 그렇게 할게요.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한테 갑질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보좌진한테 갑질해도 됩니까? 아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변명하실 일입니까?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 근절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거는 고쳐야죠. 네, 고쳐야 되는데 예. 근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해훈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그 갑질이라고 말씀하신 여러 언론 보도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녹음이 나온 부분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부인하지 않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반성은 하고 있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반성하지요. 그리고 고치겠다는 다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계신다면 네.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애초에 수락하시면 안 됐던 거고 사실은 사퇴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을 포기하실 생각 없어 보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퇴 안 하고 계시고 끝까지 장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720조 예산을 다루는 엄청난 힘이 있는 장관이 되면 국토부든 경찰이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수사든 조사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권력의 외압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재명 있는 것으로 정부에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칭송을 하셨죠? 칭송- 후보자가 이재명 당대표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 차고 넘치는데요.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부정청약 관련해서 또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가니까. 후보자님,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부양가족이 많은 걸 이유로 가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취지가 실제 생계와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이 많이 있고 이분들한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주거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이 부양가족 가점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실제 자격이 있는지 위장 전입은 아닌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분양을 신청할 때 세종시에서 일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이 부양가족으로서 혜택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의 부양가족인 미혼 자녀입니까? 의원님 그 혼례를 올렸다고 해서 물론 혼례를 올릴 때는 가정을 이루고 네, 알겠습니다. 할 자, 계획으로 PPT 한번 하죠. 봐주시죠. 근데 의원님 네, 인생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잠시만요.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볼게요. 예. 자,
2023년 12월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셨죠. 네.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를 계속 약혼자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국회에 내신 자료 보니까. 후보자님 혹시 이거 결혼식 하실 때요. 축의금 받으셨습니까? 참석자들한테? 네, 받았을 겁니다. 저기 당사자들이 받았을 겁니다. 네. 약혼식에도 축의금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의원님, 결혼한다고 하고 축의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결혼식은 했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위장 전입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인 게 아까 진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이미 직장 근처에 후보자가 얻어준 전셋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혼집으로 또 후보자가 보태줘서 얻어놓은 용산 전셋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곳을 다 놔두고 굳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하게 청약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의원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펜타스가 청약이 분양 공고가 날지는 저희들 몰랐습니다. 원기옥 그리고 모으고 조합도 계셨다는 몰라- 거잖아요. 지금 아니, 원펜타스만 청약 넣으신 게 아니고 원베일리도 넣으셨고 그 전에 퍼스티지였나요? 어디 하나 다른 아닙니다. 데도 아닙니다. 퍼스티지는 사시던 데였죠. 네, 네, 전세로 살고 있던 네, 곳입니다. 그 다른 데들도 지금 분양 냈던 게 저희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거는 이거를 소위 지금 줍줍이라고 모으고 하는 계셨던 거잖아요. 모으고 계셨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장남이 후보자 집에 왔다 칩시다.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죠. 그러면 교통카드 내역을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카드 내역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후보자의 장남이 후보자와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짓말하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 좀 설명드려도 그러면 될까요? 내주세요. 어차피 내주시면 일이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 얘기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며느리가 하신 게 보면 시간 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전셋집에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줘요. 이것만 보면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효부 수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이런 효부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 보고 계시는데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